자, 오늘은 달려라 수소 전기 자동차 물의 전기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화하는 반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의 전기 분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런 다음에 전기 분해의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맨 마지막에 실험을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산화하는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반응일까? 일단 예를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리선을 여기 있는 질산은 용액에다가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담그면 용액이 지금 색깔이 없던 게 푸른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구리선을 이렇게 들어보면 무엇인가가 많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은 질산 용액 속에 녹아있던 은이 달라붙어서 은으로 속출된 거고, 이 파란색은 구리가 녹아가지고 여기 집어넣은 구리가 녹아서 푸른색 용액을 만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구리가 이렇게 질산은 용액에 들어가가지고 녹아 나오고 그 다음에 은은 섭출되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보면은, 우리가 먼저 금속의 활동도 서열이라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활동도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활동도냐? 금속이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되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온이 가장 잘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포타슘, 칼슘, 소듐 이런 것들이고, 가장 잘 안 되는 것들이 금이나 은, 구리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리하고 은은 순서가 한 칸 차이네요. 은이 전자를 잃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구리가 은보다 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면 됩니다. 예로 이제 보면은 철이 염산 속에 들어가면은 철 이온이 되고, 아연도 마찬가지로 이온이 됩니다. 마그네슘도 똑같이 이온이 돼서 이렇게 이온색을 띠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산화하는 반응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산화가 되는 반응이고, 하나는 환원이 되는 반응이에요. 산화가 된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고, 환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일단 그 예를 먼저 보고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구리 금속이 구리 이온으로 바뀌었어요. 은 용액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은 이온은 은 금속으로 바뀌었다고. 이 둘을 한꺼번에 쓰면 두 개의 은 이온이 구리 하나를 만나서 두 개의 은이 되고, 구리 이온 2가짜리 이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다를 합친 것을 우리가 전체 방식이라고 하고, 이 반반 나눠진 것들을 우리가 반쪽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산화하는 반응은 무엇인가?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잃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서 전자를 잃는 것.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산화 반쪽 반응식. 그리고 환원 반응은 반대로 전자를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금속이 됐죠. 이 둘을 합치면 산화하는 반응. 그런데 우리가 전자라는 것은 중간에 사라지거나 갑자기 생성되거나 하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가 주고 누군가가 받아야 돼요. 준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고, 받으려면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항상 합쳐서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각각의 용액에다가 이렇게 붙여보면 구리는 이온이 되고 은이온은 금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자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한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때는 어디를 통해서 움직이느냐? 바로 이 양극과 음극을 통해서 지금
전자가 움직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전하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염다리, 셀트 브릿지를 중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산화하는 반응의 반응을 다시 보면 고리는 전자를 잃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났고 은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어서 산화수가 증가합니다. 여기 금속은 0인데 0에서 플러스 2로 환원 반응은 플러스 1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면은 바로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형성되게 됩니다. 물의 전기 분해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분해란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는 겁니다. 무엇로 분해할까요? 물은 원래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산소와 수소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전기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기를 쓰는데 양극에서는 전자를 4개 주면 물이 산소를 발생하고 음극에서는 전자를 얻어서 수소가 발생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에서 산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반응입니다. 양극에서 산소가 여기서 지금 산소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달군 쇠 같은 것을 이렇게 요 위에다 두면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음극에서는 수소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불꽃을 대면 수소가 타는 그런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점점 OH-가 점점점 늘어나니까 이쪽은 점점점 염기성으로 바뀔 거고요. 이쪽은 수소이온이 발생하니까 산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뀌는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전기 분해는 음극에서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양극에서는 전자를 내놓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의 전기 분해를 하면 좋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의 전기 분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이 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우리가 반응 속도를 빨리 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적은 전극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선택성 있는 전극을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전류 효율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작은 분극으로도 큰 반응 전류가 일어나는 전극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다음에 전해액을 강제 순환시켜서 전극 표면에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포가 발생하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기포를 표면에서 제거해주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반응한 물의 전기분해의 식을 우리가 평형식으로 써보면 이쪽에 전자 2개고 이쪽은 전자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위아래를 더해버리면 2개의 물이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를 만드는 그런 전기분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양극과 음극에서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초기 단계고요. 이거는 이제 반응이 지나가게 되면 B번입니다. B번. 전기분해가 진행됨에 따라서 산화전극에서는 수소 플러스 이온이 나오니까 분홍색을 띠게 되고요. 음극에서는 OH-가 나오니까 보라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분해가 끝나고 나서 이 용액을 다시 흔들어주게 되면 H 플러스 이온하고 OH-이온이 섞이면 다시 물이 되겠죠. 그럼 다시 중성이 돼서 원래의 색깔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시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pH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H는 용액의 산도를 편리하게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하는 숫자입니다. pH 7을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고 순수한 물 25도씨의 순수한 물을 pH 7이라고 합니다. 혈액은 우리 몸속에 있는 체액은 7.4 약간 염기성이고 우유는 약간 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초 산이죠. 새콤한 산.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강한 산이 바로 우리 위 속에 들어있는 위액. 그리고 이제 집에서 쓰는 암모니아 같은 것들은 강한 염기성이고요. 그래서 이 pH 1 차이는 여기 보면 pH 0하고 1은 H 플러스 연 농도가 1.0에 0.1입니다. 10배 차이죠. pH 2 차이는 20배 차이가 아니고 100배 차이. 3 차이는 1000배 차이. 이렇게 지수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수소를 연료로 써서 전지를 만들겠다. 전력이 장시간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쓰는데 플러스 극에는 산소를 공급해주고요.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를 공급해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시킬 때 수소만 공급해주면 산소는 많이 있겠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수소는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수소의 생산 가격이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이게 운반하고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소는 물을 만나서 전자를 얻어서 OH-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환원이 되는 것이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된 거고요. 수소는 OH-이온을 만나서 지금 전자를 내놨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화전동이 되겠군요. 그러면 두 개의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됐어요. 여기서 많이 본 반응인데요. 물이 전기 분해되면 두 개의 수소하고 하나의 산소로 됐어요. 이것이 반대로 가면은 연료전지가 됩니다. 아까 물이 전기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가 될 때는 전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전극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O2 기체를 넣어주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수소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KOH 용액에서 전해질 속에서 반응을 시키면은 지금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가 보통 에너지원으로 쓰는 연료들은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응하고 나면 CO2가 남는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되는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얻고 났더니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물이다. 그러면 이 수소 전지는 굉장히 청정 에너지다. 부산물이 우리에게 전혀 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소 연료 전지가 각광을 받는 것이죠. 지구 환경 때문에 점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를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 자동차를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죠. 넥소라고 하는 자동차를 팔고 있고 우리도 지금 상용화가 돼 가려고 하는데 상용화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전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기차에도 쓰고 있어요. 기차가 더 쓰기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탱크를 기차 요 위에다가 수소 탱크를 싣고 다닌다니까. 자동차는 수소 탱크가 자동차 그 조그마한 자동차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좀 더 문제가 많은 셈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볼 것은 전기 분해라는 개념입니다. 전기 분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통하면 금속과 다른 물질을 우리가 두 개로 분해시킬 수 있다. 물을 분해하는 것처럼 다른 우리가
물질들도 전기를 사용해서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마소듐, NaCl, 소금이죠. 소금을 전기 분해를 하면 Na 플러스는 소디움 금속으로, Cl-이온은 Cl2 기체로 우리가 분해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디움 금속과 클로린 가스를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예로는 전기 도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도금은 뭐냐? 한 금속을 다른 금속에 얇은 두께로 입혀서 장식용으로 쓴다든지, 안 그러면 보호막으로 활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멋있게 생긴 은수저 또는 뭐 금수저, 은포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는 다른 금속들이 들어있어요. 다른 금속.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순수한 금일까요? 이제 선수들이 깨물어 보던데, 깨물어 보면 아마 이빨이 아플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 도금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크와 은을 AgCl 용액에다 넣고 전기 분해를 하면은 은이 전극으로부터 용액해가지고 요게 포크에 가서 달라붙는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다가 같이 걸었네요. 이렇게 음극과 양극과 여기다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은을 매달아 놓고, 이건 순수한 은입니다. 순수한 은이 하나씩 포크에 가서 붙으면 포크가 갑자기 은포크로 바뀌겠죠. 그러면 사실은 은포크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도금이 된 거예요. 알루미늄 생산에서도 우리가 전기분해를 씁니다. 한때는 알루미늄이 굉장히 비싼 금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전기분해 방식이 아니면 정제가 잘 안 되는, 전기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우리가 복사이트라고 하는 광석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분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알루미늄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서 사실은 알루미늄 생산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구리를 정제할 때도 역시 우리가 전기분해를 방법을 사용하는데, 순수한 구리판을 음극에다 두고 그 다음에 순도가 낮은 것들을 양극에다가 두면 그것이 구리만 순도가 낮은 양극에서 구리만 전부 다 음극으로 옮겨가가지고 구리판이 순수하게 얻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철의 부식을 방지할 때도 우리가 전기분해를 응용합니다. 지하에 철관들이 많이 있죠. 가스관도 있고 수도관도 있고 여러 가지 관들이 있을 텐데, 그 관들을 놔두면 녹이 슬 거예요. 그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보다 더 빨리 이온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 철관에다가 붙여놓는다면 이 붙여놓은 금속이 이온화가 더 빠르다면, 철이 이온화 되기 전에 이것들이 다 이온화가 된 다음에, 이것들이 먼저 이온화가 되고 이게 다 이온화가 된 다음에가 라야지 비로소 철이 산화될 테니까 철관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철보다 더 빨리 산화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철이 여기 있네요. 아까 우리가 봤죠. 활성도라고. 이렇게 철보다 더 위에 있는 아연이나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여두면 되는데, 우리가 값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봤더니 마그네슘이 그런 한 종류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쓸 수 있는데 뭐 소듐 같은 건 너무 위험해요. 저런 것들은 쓰면 안 되고 마그네슘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물의 전기분해 실험을 해봐야 돼요.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가지고 수소를 얻고,
그러니까 이 수소를 얻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수소로 다시 전지를 만드는,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험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